제가 생각하는 공부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애매모호한 것에서 명료함으로 가는 게 공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실수하거나 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많이 하면서 시간을 많이 까먹거든요. 그때문에 늙은 다음에 뭐 공부를 했어야 됐다라든 둥, 미리 젊었을 때 건강을 지켰어야 되겠다는 둥,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걸 모르냐 이거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어떠냐면 이렇게 약간 뿌연 안경으로 뿌연 상태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명료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공부의 핵심이 언어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쓰는 언어를 굉장히 클리어하게 잘 재정의하고 애매모호한 것을 좀 명료하게 하고, 그게 사실 애정사 같은 책이거든요. 근데 비유를 써보고, 저는 요즘 은유 관련된 책을 쓰고 있거든요. 은유. 그러니까 사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언어로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실 언어를 가지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못하는 2살, 3살 때 일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을 잘한다 라고 할 때도 생각의 정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혹시 생각의 정의를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의 정의요? 생각이 뭐냐 이거죠. 생각이. 네, 네. 생각의 정의가 영어로 이거 뭐 리프레젠테이션이에요. 리프레젠테이션. 다시 떠올려요. 리프레젠테이션. 리프레젠테이션은 다시 떠올린다는 말이에요. 이건 제가 한 정의가 아니고 프랑스의 피아제라는 한 사람이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히 창의적인 생각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언젠가 들었던 거, 언젠가 봤던 거, 언젠가 경험한 것들이 무의식에 떠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발현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리프레젠테이션은 한국말로 문득이에요. 문득. 문득이 한자거든요. 들을 문자, 얻을 뜻자. 들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떠오른다는 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정의랑 동양의 정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한다라는 건 뭐예요? 인풋이 있어야지, 좋은 인풋이 있어야지 생각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럼 20년 동안 책 한 줄 안 읽은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한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인데, 우리 보면 어른들,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공부를 하나요? 생전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뭐 신문이나 읽고 유튜브나 보면서 자기가 대단히 똑똑한 사람으로 착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미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생각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명료하다는 건 뭐예요? 좀 목표도 명료하게 할 수 있고, 자기의 현 위치라든지. 내가 지금처럼 살면서 잘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모든 게 이런 언어로 되게 명료하게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인풋. 우리가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좋은 재료잖아요. 독서가. 가장 좋은 싱싱한 재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음식도 식자재가 좋아야지 좋은 음식이 나오잖아요. 양념보다는. 생각도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안에서 스파가 튀기 어려워요. 저 책을 읽으면서 스파가 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죠. 근데 대부분의 그런 아저씨들, 아줌마들은 분석행위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잘 살고 싶어 한다고. 나는 그냥 뜻은 가상하지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단언을 하는 거죠. 정말 공부를 정말 해야 되는 사람들은 네. 한자도 공부도 안 하고 공부를 그렇죠. 덜 해도 되는 사람들은 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 시간의 갭을 줄이지 음, 못하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분석행위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음. 성인들한테 일침을 좀 준다고 하면 나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분석행위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대가를 치르게 되죠. 공부하지 않은 것은 대가를 치러요. 대인관계가 나빠진다라든지, 건강을 상한다라든지, 아니면 미천이 떨어져서 돈벌이를 못한다라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곤란한 일을 겪게 된다고요. 그래서 공자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언제 배우냐? 우리가 곤란한 일을 겪었을 때 대부분 배운다는 거. 아픈 다음에, 그쵸? 아니면 뭐 파산한 다음에. 근데 똑똑한 사람, 근데 정말 멍청한 사람들은 곤란한 일을 당하고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 가장 이상적인 건 뭡니까? 곤란한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서 준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걸로 가정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인간의 말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스승은 시간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은 생전 안 한다. 술, 담배 계속 한다. 그러면 한 뭐 70 정도 다 견적이 나오겠죠. 협심증이 온다라든지 그죠? 그래서 그건 말로 하기 어려운 것 같고 본인이 감지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일침으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좀 신기한 게 그 네.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계기가 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학교도 뭐 서울대 나왔지, 그쵸?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 가서 박사도 받았지.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최연소 이사가 됐지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더라고요. 음, 일단 뭐 일단 시간적인 자유가 없고, 음,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뭐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자유도 없지, 돈도 없지. 뭐 이게 사실 그 내가 그때 퀘스천을 가졌어. 야, 이게 도대체, 응?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겠다. 음, 이런 식으로 살다가 죽으면 너무 억울하겠다는 생각에 계속 들었었어요. 그러다 이제 회사 나올 일이 생기니까 그때 제가 한번 결심을 했지. 내가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내가 디자인해보자. 그래서 음, 일단 취직하는 대신에 뭐 이렇게 좀 응? 경영학 관련된 공부도 하고 새로운 거에 많이 도전을 한 거죠. MBA도 하고. 그다음에 작은 회사죠. 이름도 없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CEO도 해보고 뭐 이러면서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이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커리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만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네, 자기 삶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네, 네. 좀 아쉬운 게 그 메타인지라고 음, 얘기하는데 음, 성인들이 자기 자신이 음, 모르는 것조차도 잘 모를 음,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음, 음, 음. 싶은데 자기가 모른다는 거를 인지해야 음. 그다음부터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되게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해요. 그 얘기는 그럼 너는 잘하냐라는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너는 그러면 너는 네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느냐라고 나한테 질문 던지면 저도 사실은 음, 좀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족하다는 걸 안다는 거는 그렇죠? 그건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게 호기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호기심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싶은 것 사이에 갭을 주려는 욕구거든요. 그게 뭐냐면 알고 있는 게 있어야지 알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 무지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마중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맨날 비슷한 사람끼리 그래서 이런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이 확신으로 넘쳐요. 확신범이 많아요. 응? 내가 무지하게 많이 한 내가 서울대 나왔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응? 내가 뭐 청와대에서 뭐 했어 이런 근데 방법이 없어요. 확신범은요. 그래서 나올 때 확신은 무지의 결과예요. 그래서 난 그런 사람들은 결코 메타인지 가질 수 없다. 음, 결국 그건 나는 나중에 그 부고란을 보면 아시죠? 부고란. 그러니까 나는 부고란을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할 때 부고란.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저 부고란은 어떻게 실릴 거냐. 그죠? 그러면 그럼 네 생각이 그렇게 옳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총론은 되게 그렇다지만 메타인지를 갖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네거티브하게 생각해요. 음, 아마 평생 가도 그거는 못할 것이다. 그냥 나나 잘하자. 음, 나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함부로 확신하지 말자. 음, 그리고 책 중에 최근에 그 Think Again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음, 다시 생각하기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직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자기 확신에 넘쳐서 결국 실수를 많이 범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일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그렇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아는 사람이 저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은 저한테도 진짜 굉장히 부담스러운 네, 그런 질문입니다. 네. 네. 저한테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 사람이 혼자 있다는 건 뭐 스틸리스라는 음, 책을 보면 그 이전의 위인들이 침묵 속에서 강한 자는 음, 침묵 속에서 휴식한다라든지 그런 예, 예. 혼자만의 시간을 음. 통해서 자기만을 성숙해내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는데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 혼자만의 시간을 좀 어떻게 보내면 좋은지 근데 네. 제가 거꾸로 질문 던져볼까요? 왜 사람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몰려다니는 것 같아요? 뭔가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정체된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자기 생각. 대면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보면 맞습니다. 이게 조폭과 정치인들의 공통점이 때를 지어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호랑이하고 사자는 몰려다니지 않아요. 근데 초식 동물들은 다 몰려다녀요. 그죠? 그래야지 한 놈이 죽어도 다른 놈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몰려다니는 친구라든지 잠시도 혼자 가만히 못 있는 사람들은 뭔가 괜히 두려운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음, 근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냉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몰려다니게 되면 걔를 보면서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내가 쟤보다 낫다라든지. 응?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사람들 약간 이해도 돼요. 음, 그래서 사실 안전지대가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질문 많이 던져요. 당신의 안전지대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음, 직장인들한테는요, 직장이 안전지대야. 직장을 그렇게 욕하면서도 그만두지 못하거든요. 안전하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의 안전지대는 무엇입니까? 음, 근데 안전지대에서 머무는 건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음. 자기 자신을 좀 진짜 대면하고 내가 네, 부족한 것들을 좀 다 네, 좀 꺼내놔서 그것들을 네, 좀 네. 이겨내야 되는데 실제 힘든 방법은 거예요. 자기 거를 끄집어낸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쵸? 그래서 열등감을 없애는 방법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열등감을 드러내면 돼요. 음, 솔직한 게 저는 제일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드러내면 돼. 네, 드러내는 순간 사라져요. 네, 그래서 보면 저는 뭐 이런 퍼블릭 모임 많이 하지만 보면 대번에 알겠어요. 계속 꽁꽁 싸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변화하기 어려워요. 음, 근데 막 울더라도 막 우는 사람도 많잖아요. 울더라도 자기 얘기를 끄집어내게 되면 조금씩 변화할 수 있어요. 네, 변화할 수 있어요. 음. 음. 용기인 것 같아요. 네, 한번 꺼내놓기 시작하면 되게 편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음.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책이 많이 나올 때는 1년에 7권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근데 그게 하나의 저는 몰입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정말 예, 예, 몰입도가 예. 되게 좋으시고 음, 몰입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계시고 몰입을 음, 어떻게 좀 하고 계실까 이런 것도 좀 음, 있었는데 그런 음, 부분은 좀 어떨까요? 그 제가 생산성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고수와의 대화, 생산성을 말하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여기서 생산성은 effectiveness예요. 그래서 그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책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도 그 단어가 Seven Effective People입니다. 근데 생산성의 핵심이 뭐냐면 에, 몰입죠? 단절과 몰입이야. 그러니까 몰입하려면 단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음, 단절하려면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보면 예를 들면 전 그래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썼다? 그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데 넘버원은 미천이 많아야 돼요. 음, 그죠? 책을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천이 많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만의 시간을 확보해.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한자 관련해서 책을 쓰겠다.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목표에 내 시간과 비용을 할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미천이 일단 없어요. 음, 응?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글쓰기 하다 보면 나와요. 저 사람은 죽어도 죽었다 깨라도 책 못 쓴다라는 게 딱 나와요. 음, 미천이 일단 없고 두 번째는 다 잘하고 싶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취미 활동 뭐 단절을 안 해요. 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몰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띵이라는 책이 있거든. 원띵. 네. 원띵의 핵심이 그거예요. 야, 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한 가지 일만 한다면 넌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는 저는 명확해요. 난 강의 글쓰기 뭐 코칭 많이 하지만 한 가지만 한다? 그럼 난 글쓰기예요. 음, 난 콘텐츠를 만드는 게 먼저고, 그렇죠? 고객들이 콘텐츠를 사주면 땡큐. 사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콘텐츠 전달하는 방법은 강의, 코칭, 컨설팅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콘텐츠가 시원찮아. 근데 시원찮은 콘텐츠를 팔려고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해. 음, 홍보하면 재앙이야. 왜? 자기가 시원찮지 않다는 사실이 천만천에 공개가 되잖아. 음, 난 늘 그 얘기해. 그 순서가 잘못됐다. 아, 뭐들어 홍보를 하냐, 이거. 네 콘텐츠를 기똥차게 다듬고 차별화시키면 조금씩 입소문이 날 텐데, 내가 볼 때는 뭐 콘텐츠가 대단하지도 않은데, 그걸 뭐 이렇게 알리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제 얘기가 너무 레디컬한가? 아니요. 저는 되게 네, 이 단절이란 그 용어 네. 단어 설명해 주신 말씀이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진짜 그 어. 하나의 고독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아, 글쓰기. 그렇죠. 네. 네. 음, 그리고 정말 내면에 음, 깊이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 음, 어떤 개인 인간으로서의 또 어떤 외로움 이런 음, 것들도 많이 있고 음, 작가들만이 음, 가진다는 그런 게 좀 있지 음. 않을까.
그 독서도 그런 것 같아요. 독서는 단절돼야지 독서할 수 있거든요. 응? 그다음에 책을 읽는다는 건 그건 나를 읽는다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자기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는데 나도 그럴까? 그러니까 독서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펑크션을 갖고 있어요. 단절해야지만 읽을 수 있고 끊임없이 저자와 대화하면서 자기를 반성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책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책이 좋은 책이에요. 네. 이 사람은 나이 40에 이렇게 기똥찬 책을 썼는데 야, 난 나이 60에 뭐 하고 있나? 이런 후회도 두고. 네. 아유, 그래도 연령대에선 갑이시잖아요. 네. 네, 네. 책에서도 그 뇌 가소성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었는데 실제 사람의 뇌는 보통은 나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이제 그 스스로를 어떤 음, 기억력이나 어떤 학습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치부해 버리지만 네. 실제 자기 관리를 많이 하신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저는 차이를 많이 못 느끼겠더라고요, 저하고. 얘기도 너무 그래요? 잘 되고, 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생각하는 그 이전의 방식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게 좀 나타났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음, 작가님께서도 이제 뇌 가소성, 뇌는 늙지 음, 않는다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정말 뇌는 늙지 않는지 정말 음, 한 20-30대에 느꼈던 내 학습하고 지금의 학습하고 음, 저는 음, 그렇게 차이 많이 없으실 것 같거든요. 음, 음. 네, 좀 어떠신지 좀 그것도 궁금했었습니다. 이게 뇌 가소성이라는 거는 제가 전공이 고분자공학이거든요. 응? 고분자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그 가소성입니다. 영어 서머플라스틱이에요. 열 가소성이라고 그러거든요. 플라스틱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녹였다가 다시 굳게 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 있고, 한 번 굳어주면 다시는 녹일 수 없는 플라스틱이 있거든요. 근데 뇌가 전형적으로 그렇거든요. 뇌도 계속해서 쓰게 되면 되게 부들부들하고 유연하지만 뇌를 쓰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거죠. 근데 몸도 그래요. 전 사실 일주일에 한 4일 내지 한 그 정도 운동을 하는데 제가 이제 코칭을 받았는데 그 코치의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그거예요. 몸이 굳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깨가 굳었다. 골반이 굳었다. 그다음에 안 쓰던 근육을 써야 된다. 음, 느려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몸이 굳으니까 오십견도 오고 몸에 이상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몸이 굳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음, 그럼 운동을 해야지만 안 쓰던 근육을 써야지만 알 수 있어요. 뇌도 그래요. 내가 보다 정말 굳은 사람이 많은데 본인은 전혀 굳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책을 읽은 적도 없고 뭔가 다른 거에 추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직업적으로 계속 제가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을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대번에 아는 거야. 내가 굳어가고 있구나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본의 아니게 직업적으로 이런 걸 좀 갖게 됐지만 일반인들이 그걸 알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음, 좀 생각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좀 내가 좀 부족하다라든지를 느낀 다음에 공부가 재밌다라는 사실을 알면 그 다음에 괜찮아요. 음, 근데 이제 그거가 쉽진 않죠,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저씨들은 이제 눈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 하잖아요. 그래서 뭐 취미 활동을 하죠. 아니, 취미 활동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일반 아저씨 아줌마들이 이제 책을 읽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특별한 그런 계기가 있어야지만 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어떨 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직업적으로 이렇지만 일반인들한테 내 생각과 습관을 강요할 수 있을까?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두려움이 있어요. 음. 음, 책을 통해서 이제 음.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일반인들한테 얘기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생각하는 그렇죠. 방식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어. 예. 근데 저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자본주의 사회라 사람들이 이제 돈에 관련된, 그쵸? 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그래서 맨날 뭐 비트코인이니 주식이니 뭐 이런 걸 좀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가장 좋은 부가 어디서 창출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음, 근데 제가 볼 때는 부는 지식에서 창출된다는 생각을 해요. 음, 지식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X축이 나는 안다, 나는 모른다. Y축이 고객은 안다, 고객은 모른다. 라고 하면 네 분면이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고 고객도 몰라?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도 알고 고객도 안다? 그럼 거기서는 부는 창출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고객은 아는데 나는 모른다? 이건 내가 볼때 완전히 그냥 갑을병정으로 살아야죠. 근데 부는 어디서 창출되냐?
나는 아는데 고객은 모를 때. 그죠? 그 지식의 격차에서 나는 부가 창출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정 분야에 대해서. 똑같은 사물을 그 사람은 못 보는데 나는 볼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우리 어찌됐건 자기 분야가 됐건 무슨 분야가 됐건 나는 그쪽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은 말과 글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정리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말을 버벅거린다는 건 생각이 정리되어 없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콘텐츠가 있고 콘텐츠가 잘 정리되어 있고 콘텐츠를 말과 글로 풀어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자연한 분을 쫓아온다고 생각해. 왜? 사람들 한 수 배우러 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그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보여주면서 부가 창출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쪽 노력을 안 하고 맨날 뭐 비트코인이 어쩌느니 주식이 어쩌느니 뭐 영끌이니 맨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볼 때는 별로 노력하지 않고,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데 올바르지 않은 길을 걸으면서 운에 너무 의존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어찌됐건 뭐 이제 이런 일을 한 3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 길이 확률적으로 대단히 괜찮은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이런 학문이 돈이 된다. 라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많이 사실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는 지식에서 창출된다 이 말도 있었는데요. 지식의 격차만큼 부가 창출된다라는 말도 새로운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 맞다.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 독서 토론회도 그래요. 저는 독서 토론회 굉장히 여러 군데 하고 있거든요. 오너들 대상으로도 하고 따로도 하고 하는데 네. 대부분의 독서 토론회는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모여요. 네?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난 그러면 독서 토론회 재미없다라는 거야. 압도적 지식의 우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어찌됐건 저는 뭐 제가 자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나만큼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은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와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재밌거든요. 이렇게 막, 그렇죠? 뭐가 이렇게 막 이 뇌가 연결되고 이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를 해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눈이 번쩍 떠지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게 지식의 힘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식이 지혜가 되고 지혜가 통찰력이 되고 통찰력이 미래를 보게 만들고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앞부분을 하지 않고 야 요새 무슨 비트코인이 된대. 응? 굉장히 리스크 그 사람이 있을까? 네. 말씀 들으면서 정신이 뭐 번쩍번쩍 깨고 있습니다. 네. 반성해야 되겠어요. 네.